네, 오늘도 저희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의 호스트를 맡게 된 시스코 CSS 팀의 김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웹엑스 콜링 시작하기라는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6월에도 이제 두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고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고요. 편하게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Q&A 창에 입력을 해주시면은 저희 패널분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중에 질문을 올리실 타이밍을 놓치셨다거나 세션이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 부분이 생각이 나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atx_korean이라는 메일 주소로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일 주소는 제가 채팅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세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설문조사 안내 메일을 받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한테 중요한 내용인 만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션 내용 발표는 마찬가지로 이영찬 프로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을 저희 발표자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코리아의 이영찬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릴 세션에 대한 주제는 웹엑스 콜링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그 세션 주제를 정했고요. 웹엑스 콜링 시작하기라고 하면은 웹엑스 콜링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웹엑스 콜링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이점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키텍처가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웹스 콜링에 대한 개요 부분에서는 스코어 가지고 있는 콜라보레이션 솔루션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그 중에서 웹스 콜링이 어떠한 솔루션이고 또 그리고 어떠한 이점들을 가지고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 가용성 및 콜플로우라고 해서 웹스 콜링을 사용을 할 때, 웹스 콜링은 글로벌 사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 서비스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주 거점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성하고 어떻게 콜플로우가 이어지는지, 외부 PSTN 연결 옵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관리 및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그 웹엑스의 모든 관리 플랫폼인 그 컨트롤 허브에서 웹엑스 콜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어떤 통계 정보를 볼 수가 있고 트러블슈팅에서는 어떤 항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모 세션을 통해서 웹스 콜링을 처음에 가입을 하셨을 때 사용자 등록에서부터 실제 전화가 터지는 부분까지 데모를 통해서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웹스 콜링에 대한 개요 부분이고요. 개요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시도코가 가지고 있는 콜라보레이션 플랫폼들은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구축형 솔루션인 온프라미스 솔루션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클라우드 솔루션인 웹엑스가 있습니다. 구축형 솔루션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콜 컨트롤 시스템들이 있는데, 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 솔루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PBX 솔루션을 보시면 되겠고요. 콜 컨트롤 시스템에는 그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다들 아시는 COCM이 중심이 되는 솔루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매니저가 중앙에서 콜을 컨트롤해주는 PBX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비디오 디바이스라든지 IP폰이라든지 제보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들이 그 COCM에 붙어서 전화 통화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제보에 그 IMM 프레젠스 기능 플러스 그 인스턴스 메시징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IMM 프레젠스 서버를 연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보이스메일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유니티 커넥션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을 관리하는 게 그 시스코 프라임 콜라보레이션 디플로이먼트라고 해서, 이 솔루션은 각각의 플랫폼들을 관리해주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외부 통화를 하고 싶다, 외부에 있는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싶고 외부에 있는 사용자하고 통화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외부와 연결을 하게 해주는 이 보이스 게이트웨이, 라우터 기반의 보이스 게이트웨이가 필요를 하게 되고요. CUCM하고 보이스 게이트웨이 간의 MTCP라든지 SIP 또는 엑사33 같은 프로토콜로 연동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PSTN 사업자와 그 E1 PRI라든지 또는 SIP로 연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하고 같이 통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익스프레스웨이 C와 E 솔루션이 보이게 되는데요. 익스프레스 C와 E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게이트웨이를 하는 역할로 보시면 되겠고요.
외부에 있는 서드파티 미팅이라든지 서드파티 PBX와 콜을 하고 싶다라고 SIB 콜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익스프레스 C와 E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만약에 우리 세안의 네트워크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외부에 있는 재택근무자라든지 외부에 브랜치 있는 사용자들이 우리 사내 네트워크와 전용선으로 또는 VPN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익스프레스 C와 E를 통해서 제보라든지 비디오 디바이스, IP 폰들이 이 CUCM에 등록이 돼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컨퍼런싱이 있죠. 우리가 많이 아는 미팅 솔루션입니다. 온프라미스 미팅 솔루션에는 그 시스코 미팅 서버라는 게 중앙에 코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MCU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CMS 서버를 관리해주는 시스코 미팅 매니지먼트라는 서버가 추가적으로 존재하게 되고요. 스케줄 관리를 하기 위한 텔레프레젠스 매니지먼트 수트이라는 TMS라고 하는 이 솔루션을 통해서 미팅에 대한 스케줄 매니지먼트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택트 센터 솔루션도 온파라미스로 가지고 있죠. 이 컨택트 센터 솔루션은 보통 저희 콜센터라고 하죠. 이 콜센터를 관장하기 전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400명 정도 규모, 최대 400명 정도 규모의 작은 컨택트 센터다라고 하셨을 때는 UCCX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 좀 더 고도화된 콜센터, 좀 더 큰 콜센터라고 했을 때는 PCC나 UCC 솔루션들을 통해서 PCC는 최대 12,000석, UCC는 최대 36,000석까지 지원하는 온프라미스 컨택트 센터 솔루션을 시스코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클라우드 솔루션이 웹엑스입니다. 웹엑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글로벌 사스 플랫폼이라고,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전세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주요 거점 지역에 웹엑스 데이터 센터들을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 센터들은 신뢰성 있는 웹엑스 빼뽕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접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최적의 품질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웹엑스 빼뽕망을 통해서 모든 호화 그리고 미팅과 같은 트래픽들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접속하더라도 최적의 품질을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신뢰성 있는 웹엑스 빼뽕망 위에 웹엑스 글로벌 플랫폼이 올라가 있게 됩니다. 웹엑스 글로벌 플랫폼은 신뢰성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와 견고한 시큐리티,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컨트롤러라는 중앙의 매니지먼트 플랫폼, 그리고 AI가 레디되어 있는 글로벌 클라우드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글로벌 웹엑스 플랫폼 내에 콜에 관련된 기능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웹엑스 콜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메시징과 관련된 기능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시면 메시징, 웹엑스 메시징, 그리고 미팅과 관련된 솔루션이 올라가 있다,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웹엑스 미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택트 센터에 대한 기능들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웹엑스 컨택트 센터로 불리게 됩니다. 위에 오른쪽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이 이 우측에 있는 온프라미스 솔루션들이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서비스 플랫폼별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플랫폼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시스코는 그 온프라미스라든지 클라우드 모두 다 모든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벤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그 중에서 클라우드 콜링 서비스인 웹엑스 콜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웹엑스 콜링에 대한 아키텍처입니다. 웹엑스 콜링은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클라우드 콜링 유시 애저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거점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전국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글로벌 클라우드 콜링 서비스입니다. 주요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가지 타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웹엑스 콜링 멀티 테넌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웹엑스 콜링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라고 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웹엑스 콜링 멀티 테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스코가 인수한 브로덕스 브로덕스 PBX를 클라우드에 최적화해서 새롭게 개발한 게 바로 웹엑스 콜링 멀티 테넌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웹엑스 콜링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CUCM이 웹엑스 시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IaaS 형식으로 설치가 되게 되는 거고, 그 제공되는 인프라에 CUCM이 설치가 되게 되고, 그 웹엑스 데이터 센터와 고객의 네트워크 간의 전용해선 구성을 통해서 그 클라우드 콜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데디케이티드 인스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건 웹엑스 콜링 멀티 테넌트를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웹엑스 콜링 멀티 테넌트는 프로덕스 기반의 콜 컨트롤 엔진을 가지고 있고, 이 콜 컨트롤 엔진을 통해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디케이트 인스턴스와 웹엑스 콜링 멀티 테넌트 간에 서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서로 온넷 통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은 하나의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은 웹스 콜링 멀티 테넌트, 또 다른 지역은 웹스 콜링 데디케이트 인스턴스, 이렇게 서로 각각 개별적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서로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온넷 통화가 가능해지는 기능들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와 상단부에 보시게 되면은 이 웹스 콜링 라인 사이드와 네트워크 사이드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라인 사이드, 네트워크 사이드는 대규모의 SBC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인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엔드포인트, 다시 말해서 단말들이 붙는 SBC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원하는 단말들은 서드파티에 붙어있는 PBX들에 붙어있는 단말들, 그리고 웹스 콜링에서 제공하고 있는 IP 폰들, 그리고 웹엑스 앱들, 그리고 비디오 디바이스들까지 이 엔드포인트 라인 사이드에 붙어서 웹스 콜링을 서비스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데디케이트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웹스 콜링에서 제공하지 않는 멀티 플랫폼 폰을 제외한 플랫폼들이 아닌 모든 엔터프라이즈 폰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하던 7900 시리즈라든지 모든 대부분의 단말들을 웹스 콜링 데디케이트 인스턴스에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부에 보시게 되면 라인 사이드라고 보이시죠? 이 라인 사이드는 그 PSTN 피어링을 위한 SBC로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PSTN 사업자들이 이쪽 사이드에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스 콜링이 지원하는 PSTN 연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시스코 콜링 플랜이라고 해서 저는 시스코 PSTN이라고도 부르죠. 시스코가 PSTN 사업자가 돼서 모든 호들이 시스코를 통해서 시스코 클라우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PSTN 연결 옵션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커넥티드 PSTN이라고 해서 시스코와 협약된 글로벌 텔레포니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뭐 예를 들어 타타라든지 폴캐비넷이라든지 또는 콜타워 같은 글로벌 서비스 프로바이더들과 웹엑스 콜링 간의 피어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PSTN 서비스를 받는 게 클라우드 커넥티드 PST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 같은 경우에는 BYO PSTN이라고 해서 이건 로컬 게이트웨이를 고객의 사이트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로컬 게이트웨이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로컬 게이트웨이에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PRI 회선이라든지 IP 회선을 해당 로컬 게이트웨이와 연결을 하게 되는 거고 해당 로컬 게이트웨이는 웹스 쿨링하고 연동이 됨으로써 PSTN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BYO PST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키텍처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웹스 콜링이 가진 이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글로벌 클라우드 콜링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고 굉장히 빠르게 디플로이먼트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벤더들과는 다르게 국내 미디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전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벤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엔터프라이즈 피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IP PBX라든지 레가시 PBX가 제공하던 대부분의 기능들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 웹스 콜링에서도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클라우드에 네이티브된 AI 관련된 기능들과 같은 모든 클라우드의 기능들까지 모두 웹스 콜링에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먼슬리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먼슬리 업데이트를 통해서 항상 최신의 버전을 사용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빠르게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온프라미스 솔루션에서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가 필요했었죠. 온프라미스 솔루션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단절이 필요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단절이 필요하게 됐었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필요했었던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 웹스 콜링에서는 이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더 많은 이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의 유연한 PSN 연동 옵션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게 되고 이 PSN 연동 옵션은 하나의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브랜치별로 개별적으로 사용해서 서로 조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에 맞는 지역에 최적화된 PSN 서비스를 선택하셔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웹엑스 앱이라는 통합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앱 내에서 미팅이라든지 메시징이라든지 전화와 같은 기능들을 모두 통합된 환경에서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합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컨트롤허브라는 웹엑스 모니터링 그리고 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웹엑스 콜링에 대한 사용자 온보딩이라든지 또는 번호 설정,
각각의 피처 설정 등과 같은 것들을 모두 컨트롤에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널리틱스 메뉴를 통해서 통계, 그리고 트러블 슈팅 메뉴를 통해서 각각의 품질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이 컨트롤업에서 제공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마이그레이션 옵션 및 통합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유연한 마이그레이션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온프라미스를 사용하시다가 바로 클라우드로 바로 전환하시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어려운 경우가 있으신데, 이럴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 게이트웨이를 활용을 해서 실제 온프라미스에 있는 PBX와 웹스 콜링 간에 서로 내선 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MS 팀즈와도 네이티브하게 통합이 가능하고요. 구글 크롬의 익스텐션 기능을 통해서 구글 크롬하고도 마찬가지로 통합하실 수 있는 통합 기능들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죠. 시스코는 굉장히 보안에 적극적인 회사이고 진심인 회사이기 때문에 음성이라든지 RTP, 음성이라든지 시그널링 모두 다 TLS와 RTP로 암호화가 되어 있고, 데이터 통신도 마찬가지로 TLS 1.3과 1.2로 암호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엑스 콜링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GDPR 같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또 히파 또는 ISO 27000 시리즈와 같은 클라우드 보안 관련된 인증을 모두 받은 굉장히 보안이 강력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웹엑스 콜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사용 가능한데요. 먼저 내 개인형 디바이스들이겠죠. 내 데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형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액세서리인 헤드셋 시리즈를 우리 랩탑에 연결해서 앱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IP폰에 헤드셋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USB 카메라인 웹엑스 데스크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 통화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IP폰들도 지원을 하고 있죠. 개인형 디바이스들인 IP폰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 데스크의 IP폰들을 통해서 웹엑스 앱과 그리고 데스크폰 간에 서로 간 자유롭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지원하는 디바이스들은 6800 시리즈, 7800 시리즈, 8800 시리즈와 이번에 새로 나온 9800 시리즈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들은 6800하고 7800, 88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랫폼 폰이라고 하는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웨스쿨링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9800 시리즈와 887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폰 OS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CUCM에 CUCM에도 등록이 가능하고, 바로 웹스쿨링에도 하나 OS 전환 펌웨어 마이그레이션 필요 없이 하나의 펌웨어에서 양쪽 다 지원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형 화상 디바이스들을 지원을 하고 있죠. 데스크 미니라든지 데스크 프로 같은 개인형 화상 디바이스들도 여기서 쿨링 기능을 같이 이네이블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미팅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회의를 위한 7832, 8832 웹스 룸폰들도 웹스 쿨링하고 연동하셔서 오디오 회의를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덱형 장비들이죠. 룸바라든지 룸킷 미니, 그리고 룸킷 프로, 룸킷 EQ와 같은 이 코덱형 단말들도 모두 웹스 쿨링을 같이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일체형 단말들은 웹엑스 룸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시리즈와 보드 프로 시리즈들도 마찬가지로 콜링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덱드폰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6823이라든지 6825 같은 덱드폰 같은 거 지원을 하는데, 이 한국에서는 주파수 문제로 인해서 이 덱드폰들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840과 860과 같은 와이파이 폰들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날로그 팩스라든지 또 도어벨과 같은 아날로그 라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스코 ATA 장비들 또는 VG400 시리즈를 지원을 하고 있고, 서드파티인 오디오 코즈의 MP124와 MP1288 디바이스들도 아날로그 회선을 수용하기 위해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소프트폰으로는 웹엑스 앱을 모바일하고 디바이스 데스크탑에서 사용해 볼 수가 있죠. 컨트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폰에 대한 사용자 관리, 펑션에 대한 관리, 기능에 대한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 및 트러블슈팅까지 이 컨트롤러라는 싱글 펜 오브 글래스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음 웹엑스 앱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웹엑스 앱이죠.
LXM은 보시는 것처럼 MX 메시지인데 지원을 하고 있고, 연락처에 대한 그룹에 대한 기능들, 연락처에 대한 기능들, 그리고 콜링에 대한 기능, 보이스 메일에 대한 기능, 미팅에 대한 기능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통합 콜라보레이션 앱이죠. 이 앱을 통해서 전화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 전화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게 되면은 이 두 개의 탭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 그 전화와 보이스 메일 기능을 같이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 기능 활성화해 보시게 되면 아래 이 콜 세팅이라는 탭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이 콜 세팅 버튼을 누르셔서 내 착신 전환이라든지 또는 오피스 애니웨어 또는 그 콜웨이팅과 같은 개인의 피처들을 간단하게 설정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멀티라인 부분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내가 만약에 하나의 전화번호가 아니고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 멀티라인 버튼을 통해서 이 해당 번호들을 선택하셔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실제 전화를 하실 때는 이 다이얼 패드 버튼을 누르셔서 번호 입력을 통해서 전화를 거실 수도 있고, 이 디렉토리 서치를 통해서 디렉토리를 서치하신 다음에 이 콜 버튼을 통해서 바로 전화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시스코 IP폰을 사용 중이시다 라고 하시면은 이 시스코 IP폰하고 웨빅스 앱하고 연동을 통해서 데스크폰 컨트롤에 대한 기능들까지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화를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콜에 대한 프로그레스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프로그레스 창을 통해서 영상이 이네이블된 통화다라고 하시면 영상도 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오디오에 대한 컨트롤, 비디오에 대한 컨트롤, 그리고 콘텐츠 공유까지 마찬가지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게 되고, 홀드나 트랜스퍼, 컨퍼런스, 콜 파킹과 같은 미드 콜 피처들도 마찬가지로 앱엑스 앱 내에서 모두 다 활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웹스 콜링에서 제공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기능 셋들입니다. 웹스 콜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aaS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레가시 PBX, IP PBX에서 제공하던 대부분의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웹스 콜링은 기존의 저희 온프라미스 PBX 시스템인 COCM하고도 기능 갭 차이가 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CUCM보다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게 클라우드에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CUCM보다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기능을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 엔터프라이즈 기능셋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션인 그 피처 세션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모든 기능을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오늘은 간단한 대표적인 기능들에 대해서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디오 인텔리전스의 기능이죠. 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음성에 대한 품질이죠. 웨이벡스는 그 오디오 인텔리전스 기능을 활용해서 전화에 대해서 깨끗한 음질, 그리고 소음이 제거되는 음질, 나의 소음을 제거하는 기능들까지 모든 대부분의 오디오 통화에 최적화된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게 되면 이 앞에 보이시는 세 가지 기능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고요. 이 노이즈 캔슬링은 하드웨어에서 지원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코 헤드셋이라든지 또는 8875 전화기에서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나한테 들리는 잡음 소리에 대한 반향 주파수를 보냄으로써 이 실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 소리를 없애는 게 바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인데, 이 기능들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 소음 제거 및 내 음성에 대해서 최적화를 앱과 전화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이크에 대한 오디오 인텔리전스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소음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들려주는 기능인 거고, 저희가 미팅에서도 다 사용 가능했었던 기능이죠. 노이즈 리무벌 같은 경우에는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음 소리를 제거해서 나의 목소리만 깨끗하게 전달해주는 기능인 거고, 옵티마이즈 포 마이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 카페에서 근무를 했을 때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와 잡음 소리는 제거하고 나의 목소리만 전달하는 기능. 옵티마이즈 포 올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큰 회의실에 내가 나 혼자 통화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말하는 소리들까지 같이 전달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고, 뮤직 모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인입되는 원음 그대의 소리를 와이드 밴드, 풀밴드로 전송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게 내가 전달해서 상대방한테 들릴 때 깨끗하게 들리는 기능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기능 HD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나한테 깨끗이 들리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외부 공사 현장에 있고 상대방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어요, 나와.
그럴 경우에 상대방에서 들려오는 공사장의 소음 소리를 제거해주고, 이제 네로우 밴드의 음성을 풀밴드로 AI가 다시 인코딩을 해서 전달해주는 게 바로 이 HD 보이스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HD 보이스 기능은 내가 들리는 소음 소리를 제거하고 좀 더 청량하게 들릴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D 보이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AI를 기반으로 한 음성 품질을 강화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상담에서 들려오는 소음 소리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목소리만 전달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실제 외부 통화를 할 때, 통신사를 통해서 외부 통화를 할 때는 보통 G711이라는 네로우 밴드 코덱으로 많이 네고시에이션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 네로우 밴드로 네고시에이션 된 코덱이라고 하더라도 와이드 밴드로 AI가 복원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하고 청량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샘플링이 되는 경우는 48Hz로 일반적으로 샘플링이 되게 되고, 실제 네로우 밴드로 711로 코덱이 인코딩 되게 되면은 실제 8K로 네고시에이션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인코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상단 부위 보이는 스펙트럼들은 모두 삭제가 되게 되고 아랫부분만 인코딩이 돼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콜링의 HD 보이스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게 되면은 실제 711 코덱으로 네고시에이션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AI를 활용해서 엔드포인트 측에서 실제 와이드밴드로 해당 음성을 다시 인코딩을 해주기 때문에 보다 청량하고 깨끗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해당 기능은 디폴트로 활성화되어 있고요. 실제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이 마이크 버튼을 클릭을 통해서 비활성화와 활성화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Hi there. I was calling about an issue with my online bank account. I was trying to pay the application fee for a tourist visa using my bank account, but the payment didn't go through. Hi there. I was calling about an issue with my online bank account. I was trying to pay the application fee for a tourist visa using my bank account, but the payment didn't go through. 지금 들으신 것처럼 첫 번째 오리지널 음성에서는 약간의 잡음 소리 들렸었고 약간 먹먹한 소리가 들렸었죠. 하지만 HD 보이스가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잡음이 제거되었고 좀 더 청량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새로 나올 기능인데요. 콜 썸머리라고 해서 네이티브 콜 레코딩이 포함된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웹스 콜링에서 기존에 제공했던 레코딩 서비스는 더버나 콜캐비넷 같은 서드파티를 통해서 레코딩 서비스를 제공했었죠. 하지만 네이티브 콜 레코딩이라고 해서 웹엑스 미팅에 대한 레코딩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코가 제공하고 있는 네이티브 레코딩을 제공할 수가 있게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 베타로 진행 중이고 이제 곧 실제 사용할 수가 있게 GA가 될 예정입니다. 이 네이티브 콜 레코딩에 이제 추가적으로 포함될 게 AI 콜 서머라이제이션하고 트랜스크립트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지금 앞으로 나올 현재 베타로 진행 중인 네이티브 콜 레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 레코딩이 각각 컨트롤러브에서 컴플라이언스 롤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분들이 콜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개별적인 사용자들이 자신의 웹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레코딩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네이티브 콜 레코딩에 대한 인핸스된 기능들은 그 웹엑스 앱 내에서 해당 레코딩들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레코딩과 더불어서 콜에 대한 썸머리, 그리고 트랜스크립트까지 마찬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초에 대한 언어는 이제 영어를 우선으로 지원하게 될 거고요. 이후에 한국어도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핫데스킹 기능입니다. 핫데스킹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좌석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공유 좌석이 있을 거고, 각각의 공유 좌석에 각각의 내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공유 좌석에 내가 착석을 하게 되는 거고, 착석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게 바로 모바일 좌석제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공유 좌석에 이 웹스 콜링 MPP 폰들을 놓으시고 거기 핫데스킹 기능 활성화해 보시게 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QR코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핫데스킹 기능을 통해서 이 QR코드가 나타났을 경우 사람이 착석을 하고 앱스 앱이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로 해당 QR코드를 촬영해 주시게 되면은 해당 자리가 내 자리로 변경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 QR코드를 통해서 로그인하시게 되면 내 개인에 대한 내선 번호, 그리고 미팅에 대한 정보, 콜 히스토리
그리고 미팅에 대한 참가까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로그아웃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게 되고요. 이 상단에 있는 프로파일 탭을 통해서 내가 로그아웃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로그아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로그아웃이 되게 되면 내 개인의 정보들 모두가 다 삭제가 되게 되고 다시 공용 폰으로 다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다음 멀티라인 및 멀티콜 윈도우에 대한 기능입니다. 이 멀티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 라인을 가지게 되는 거야. 내 외부 DID 번호라든지 내선 번호라든지 또 쉐어 라인이라든지 또는 가상 라인 같은 것들이 내 라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번호들이 되게 될 거고요. 여러 개의 번호들이 나의 웹엑스 앱에 할당이 가능해지게 되고 IP폰에도 할당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번호를 가지게 되면은 실제 웹엑스 앱 내에서 관리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보조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멀티콜 윈도우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멀티콜 윈도우에 이번 최근에 이름이 바뀌게 되었죠. 이 콜링 독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이 콜링 독을 통해서 내가 웹엑스 앱에 대한 콜링 창 필요 없이 이 콜링 독만 가지고도 모든 멀티라인에 대한 기능들을 모두 다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통화를 웹엑스 미팅으로 전환하는 기능입니다. 웹엑스 콜링에서는 최대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을 때 최대 6자의 음성회의가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그 이상의 회의를 하고 싶다. 만약에 100명 이상, 10명 이상, 30명 이상 회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1대1 통화를 하시다가 그 인바이트 밋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웹엑스 미팅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 웹엑스 미팅에서 제공 가능하던 개인 룸이라든지 오디오 인텔리전스, 화면 공유, 화이트보드, 녹음하고 AI 전사 기능들과 같은 미팅에서 사용하던 기능들을 모두 다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커스텀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컨택 센터에 대한 간단한 기능들인데요. 웹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택 센터에 대한 타입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웹스 콜링 익스피리언스, 웹스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베이직이라는 기능인데요. 베이직은 웹스 콜링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능인 거고, 큐 기능이라든지 에이전트 익스피리언스, 스킬 베이스 라우팅과 같은 간단한 컨택 센터에 대한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고도화된 컨택 센터에 대한 기능들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웹스 콜링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에센셜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에센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베이직 기능과 더불어서 이 슈퍼바이저 익스피리언스, 에이전트에 대한 익스피리언스가 웹엑스 앱 내에서 가능해지게 되고요. 에이전트에 대한 스크린 팝업이 가능해지게 되고 스크린 팝업을 할 때 해당 URL로 애니버드라든지 DNS 또는 Q에 대한 이름과 같은 정보들을 전달할 수가 있어서 CRM 솔루션과 연결하시게 되면 실제 전화를 건 고객에 대한 정보들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리얼타임으로 고객 에이전트나 큐에 대한 모니터링을 웹엑스 앱 내에서 하실 수도 있고 히스토리컬 리포트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센셜에는 웹엑스 콜링 프로페셔널 라이센스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페셔널 라이센스에 대한 소모 없이 에센셜 라이센스만 구매하시게 되면 프로페셔널에 대한 기능들까지 마찬가지로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웹엑스 커넥트를 통한 옴니채널 기능들도 하반기에 연동이 될 예정입니다. 실제 완전히 고도화된 컨택 센터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웹엑스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스탠다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웹엑스 컨택 센터라는 솔루션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실제 세부적인 전문 통신이 가능한 고도화된 IVR 기능, 그리고 멀티 채널에 대한 기능, AI에 대한 기능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컨택 센터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에센셜에 대한 기능들을 간단히 보게 되면은 왼쪽에 보시는 게 에이전트에 대한 환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에이전트가 실제 내가 속해 있는 코들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정보들도 웹엑스 앱 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웹엑스 앱 내에서 큐에 대한 조인, 또 나의 상태에 대한 변경들도 웹엑스 앱 내에서 가능해지게 되고 스크린 팝업 설정하셨을 경우에는 별도의 웹창을 통해서 해당 URL로 자동으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슈퍼바이저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담사에 대한 스테이터스 상태를 보실 수도 있고 스테이터스 상태를 변경을 한다라든지 또는 큐에 대한 조인이나 언조인을 하신다라든지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실제 사이런트 모니터링 기능들도 웹엑스 앱 내에서 네이티브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일런트 모니터링만 지원을 하고 앱스 앱 내에서 네이티브하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FAC 코드를 가지고 실제 바지인이라든지 테이크오버 기능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되고 앞으로는 이 기능들 바지인이나 테이크오버 같은 기능들도 웹엑스 앱 내에서 사용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허브 내에서도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탭이 생기게 되었고 이 탭을 통해서 QA에 대한 설정이나 상담사에 대한 설정, 슈퍼바이저에 대한 설정이나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웹스 콜링은 웹스 팀즈와도 통합이 가능하고요. 이 팀즈와 통합을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스 팀즈 앱 내에서 웹스 콜링에 대한 아이콘이 하나 생기게 되고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해당 UI를 통해서 웹스 콜링에 대한 전화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웹스 콜링이 이 팀즈와 연동된 웹스 콜링에 전화하시게 되면은 실제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전화에 대한 UI 자체는 팀즈 앱이지만 전화를 걸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웹스 콜링에 콜링 프로그레스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콜링 도구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이 큰 콜링 창 말고 이 콜링 도구로만으로도 MS 팀즈와 연동하셔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의 통합도 가능하고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크롬 스토어 내에서 크롬 웹스 콜링 익스텐션으로 웹스 콜링을 선택해 주셔서 설치해 주시게 되면 앱엑스 앱 필요 없이 크롬 익스텐션만으로도 WebRTC로 전화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미들콜 피처와 같은 보류, 호전환, 컨퍼런스에 대한 기능들까지 이 크롬 익스텐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 가용성 및 콜 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앱엑스는 글로벌 사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주요 거점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죠. 또 가장 중요한 게 보시게 되면 한국의 서울의 미디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디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통화한다라고 하면 만약 아이스가 안 되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 미디어 자체가 국내에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음성 품질을 제공받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각각의 데이터 센터 근처별로 웹스 콜링은 로케이션별로 그 근처에 있는 미디어 데이터 센터에 접속하게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스 미팅의 GDN과 유사한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스 콜링에서 그것을 로케이션 기반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미국에 본사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유럽에 브랜치가 있고 한국에도 브랜치가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미국 로케이션하고 유럽 로케이션, 한국 로케이션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게 되겠죠. 각각의 로케이션 생성하시고 엔드포인트들을 등록해 주시게 되면은 각각의 로컬 통화들은 내부에 있는 미디어 내부에 이 근처에 있는 그 리전에서 미디어가 흐르게 되고요. 만약에 각각의 대선 통화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각각의 웹스 데이터 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웹스 플랫폼망을 통해서 각각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터넷을 통해서 통화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웹스 콜링 사이트 서버비빌리티입니다. 웹스 콜링은 만약에 웹스 콜링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전화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없겠죠. 만약 인터넷이 끊긴 환경이다. 웹스 콜링하고 단절이 된 환경이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 사이트 서버비빌리티 기능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전 CUCM에서 사용했던 SRST 기능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RST 게이트웨이를 우리 로컬 네트워크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이 SRST 게이트웨이는 로컬 게이트와에도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 로컬 게이트와 SRS 게이트와 통합된 게이트웨이를 웨이에 PSN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실제 이 디바이스 커넥터라는 이 컨테이너에 올라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웹스 콜링의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다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하고 하게 되고요. 인터넷이 단전되어 있을 경우에는 웹엑스 앱이라든지 MPP 폰들이 실제 이 SRS 게이트웨이에 레지스트레이션이 돼서 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스 콜링 PSN 연결 옵션들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시스코 콜링 플랜이라고 하는 시스코가 PSN 사업자가 되는 옵션이 있고요. 실제 전화를 하게 되면은 실제 고객의 로컬 로케이션에는 실제 엔드포인트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전화기하고 웹스 앱이라든지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위치를 하게 되고 시스코 PSN 서비스를 PSN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실제 전화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웹엑스 데이터 센터로 오게 되고 시스코 콜링 플랜을 통해서 시스코 PSN을 통해서 웹으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컨텐츠 PSTN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와 협약된 사업자가 아까 피어링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PSTN 서비스에 대한 피어링을 맺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스코 PSTN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로케이션에는 엔드포인트만 필요하게 되고요. 이 엔드포인트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앱스 콜링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피어링 SBC를 통해 실제 연동되어 있는 PSTN 사업자 쪽으로 연결이 되는 콜플로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컬 게이트웨이 API PSTN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그 PSTN 회선을 로컬 게이트웨이 설치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로컬 게이트웨이는 여기서 콜링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콜플로우는 여기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콜링을 통해서 다시 로컬 게이트웨이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PSTN 사업자로 연결이 되는 플로우로 보시면 되겠고, 아이스가 사용 가능한 환경이다라고 하게 되면 미디어는 단대단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럼 리저널 미디어입니다. 아까 데이터 센터야 구성이 설명드렸던 기능인 거고요. 홈 리전이 미국이고 브랜치가 호주에 있다라고 하셨을 때도 실제 시그널링은 홈 리전이 미국을 갔다 오긴 하지만 실제 미디어는 이 로컬에만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고, 서로 간에 내선 통화를 할 때도 그 웨백스 백폰망을 타고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디어 옵티마이즈 패스라고 하는 아이스라는 기능입니다. 이 아이스는 실제 단대단으로 미디어를 연결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전화를 했을 때 실제 첫 번째 미디어 플로우는 여기서 콜링으로 연동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콜링 연동이 될 때, 그리고 이 시그널링 자체에 인바이트를 보낼 때 아이스에 대한 캔디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보내게 되죠. 일단 내가 사용 가능한 공인 IP와 내 로컬 IP, 그리고 포터에 대한 정보를 보내게 되고, 마찬가지로 205K를 받을 때도 이 고객의 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공인 IP와 그리고 캔디데이트에 대한 로컬 IP, 그리고 포트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 정보들에 대해서 서로 커넥티비티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 커넥티비티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미디어가 단대단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단대단으로 미디어가 연결이 될 때도 그 조건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클라우드에 대한 레이턴시가 100ms, 여기 100ms, 외에는 300ms다 라고 했을 때는 실제 클라우드로 가는 게 훨씬 더 레이턴시 작죠. 이럴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미디어가 연결이 되는 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100ms, 100ms, 실제 웬으로는 30ms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단대단으로 미디어가 스위칭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컨트롤오버라는 싱글 패널 글래스 툴을 통해서 실제 사용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콜링에 대한 피처 관리, 그리고 번호에 대한 관리, 통화에 대한 분석, 통계에 대한 기능들이 되겠죠. 통화에 대한 분석 관리, 통화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들, 이력 관리, CDR에 관련된 기능들도 컨트롤오버 내에서 실제 컨트롤오버 내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보다 자세한 CDR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리포트 메뉴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도 있고, 또는 API를 통해서도 그 빌링 관리 시스템하고 연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통화 및 문제 해결 탭을 통해서 현재 내가 번호로도 검색을 하시고 또는 아이디로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호에 대한 이력을 보고 해당 호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해당 호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와 함께 품질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품질이 안 좋았을 때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화에 대한 통계 내용이죠. 통화 분석 내용이고요. 콜링 어널리틱스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콜링에 대한 인게이지라든지 디테일 히스토리라든지 퀄리티에 대한 품질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각각의 퀄리티를 보실 때, 각각의 호에 대한 퀄리티를 보실 때 단말별로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IP별로도 보실 수가 있게 되고, 로케이션 또는 리전별로도 필터링을 거쳐서 품질에 대한 정보와 함께 호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이 통계 메뉴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상단에 대시보드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설정한 피리어드 내에서 얼마만큼의 호가 발생됐고, 이전 피리어드보다 얼마만큼 증감을 했는지, 호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지터, 패킷 로스라든지 레이턴시에 대한 정보들까지 대시보드를 통해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 해결 탭인데요. 트러블슈팅 메뉴에서 실제 아이디로 검색을 하신다든지 또는 번호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해당 사용자 또는 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콜에 대한 리스트들이 쭉 나타나게 되고요. 이 콜에 대한 리스트에서 실제 품질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의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 해당 콜을 직접적으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세부적인 단말에 대한 정보, 코덱 네고시에이션에 대한 정보, 패킷로스에 대한 정보, 호흡 품질이 실제 내 엔드포인트에서 클라우드에서 반대편 엔드포인트까지에 대한 품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사우전드 아이와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단대단으로 품질을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웨이브엑스 콜링에도 사우전드 아이가 연동이 되게 되었고요. 이 사우전드 아이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실제 웨이브엑스 앱이 깔려있는 데스크탑에 사우전드 아이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됐고, 이 엔드포인트 에이전트가 AST라고 하는 오토매틱 세션 테스트를 활성화해 주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네트워크 품질에 대한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정보들이 내가 통화한 컨트롤 허브의 트러블슈팅 메뉴에 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트러블슈팅 메뉴에서 홀을 검색을 했었고, 이 홀에 대한 품질이 나빴었죠. 나빴을 경우에 이 네트워크 패스라는 메뉴가 하나 더 생기게 되게 되는 거고, 이 네트워크 패스는 이 사우전드에서 받은 정보를 기준으로 보는 단대단의 품질 정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보다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실제 사우전드 아이 대시보드와 크로스 런치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사우전드 아이 대시보드 내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품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통화 품질에 대한 알람 기능들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죠. 이 미팅에서 알람 기능을 제공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콜링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인 거고요. 실제 그 컨트롤 앱의 그 알람 탭에서 내가 알람을 그 커스터마이징에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커스터마이징 하실 때 서비스를 콜링으로 주시게 되고 타입을 퀄리티 트로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사실 내가 모니터링 하고 싶은 사용자들을 지정을 해 주시고, 이 사용자들에 대해서 내가 콜에 대한 퀄리티가 연속적으로 몇 번 떨어졌다 라고 했을 때 나한테 프리액티브하게 알람을 줄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그 프레젠테이션이고요. 나머지는 웹스 콜링에 대한 데모를 간단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웹스 콜링에 대한 데모는 먼저 저는 아무것도 없는 컨트롤 허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컨트롤 허브에서 로케이션을 생성하고 사용자를 추가하고 웹스 콜링을 활성화하는 기능들을 간단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컨트롤 허브에 로그인을 할 거고요. 잘못 썼네요. 때문에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못 썼습니다. admin fxc kr 되겠네요. 컨트롤업에 로그인을 하였고요. 컨트롤업에는 현재 어드민 사용자만 등록이 되어 있고 아무런 설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은 2명의 사용자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니지 유저를 통해서 2명의 사용자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메일 어드레스로만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us 유저 이 계정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한국 계정도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 2명의 사용자를 추가를 할 거고요. 여기에 콜링에서 엑스 콜링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를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눌러주기 때문에 로케이션 선택하라고 나오죠. 전 사이트 원이라는 로케이션으로 하나 먼저 설정을 할 거고요. 여기엔 현재는 번호는 없기 때문에 내선 번호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용자는 2001번, 한국 사용자는 1001번을 선택을 하고요. 넥스트 눌러주시고 애드 유저 눌러주시게 되면은 사용자들이 등록이 되겠죠. 사용자 2명이 추가가 되게 되었고 이 사용자들은 현재 not verified로 되어 있습니다. not verified로 나오게 되는 것은 현재 제가 도메인에 대한 인증을 도메인 베리파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verified로 나오게 되는 거고, 도메인 베리파이를 하게 되면 바로 베리파이로 뜨게 되겠죠. 이제 메일로 이 해당 사용자들에 대한 액티베이션, 패스워드를 만들라는 메일이 오게 될 거고요. 두 개의 메일이 왔네요. 각각의 사용자들을 액티베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만들어주게 되면 액티베이션이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사용자는 되었고, 두 번째 사용자도 액티베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메인 베리파이와 그리고 디렉토리 연동, 그리고 SSO까지 연동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패스워드를 만드는 액티베이션 절차는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사용자들을 액티베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다시 컨트롤 허브로 오게 되면 해당 사용자, 두 명의 사용자가 액티브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스콜링의 로케이션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먼저 한국에 대한 로케이션, 이 사이트 1은 미국에 대한 로케이션이고요. 한국에 대한 로케이션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션 AR 하나 추가하고, 컨트리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선택하고, 주소는 제 집 주소로 할게요. 타임존은 아시아 서울, 언어는 그대로 영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게 되면 여기서 콜링 기능 활성화할지에 대한 옵션들이 나타나게 되죠. 저는 콜링 기능을 활성화를 할 거고요. 콜링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게 되면 이 해당 로케이션에 콜링 기능 활성화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나게 되고, 한국은 프라미스 베이스 PSTN 그 로컬 게이트웨이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넥스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트렁크, SIP 트렁크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세션에서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애드 넘버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애드 넘버를 눌러주셔서 한국에서 사용할 번호들, 내가 할당받았던 번호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02-2323에 1000번, 02-2323에 1001번, 이 두 개의 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세이브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두 개의 번호가 할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클로즈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한국 로케이션에 두 개의 번호가 할당이 되었습니다. 다시 로케이션으로 와주셔서 이제 사이트 1에 대한 PSN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사이트 1은 미국에 있는 로케이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시스코 PSN 쪽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링 탭으로 오셔서 그 PSN 커넥션 부분에 매니지를 클릭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3개의 옵션이 나타나게 되죠. 아까 한국에서는 2개의 옵션만 보였었죠. 한국에서는 시스코 콜링 플랜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개만 보였던 거고, 미국에서는 시스코 콜링 플랜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옵션도 보이게 됩니다. 시스코 콜링 플랜을 선택하고 넥스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랙 네임을 설정하게 되어 있네요. 제 이름을 넣도록 할게요. 라스트 네임은 있죠. 제 이메일 주소를 넣고요. 넥스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 사인을 하면 되겠죠. 이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머전시 서비스에 대한 어드레스를 넣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저희는 기본 주소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시도 콜링 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번호를 추가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PSN 타입을 저는 새로운 번호로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번호 할당을 눌러주시고 넥스트 눌러주시게 되면은 현재 여기는 캘리포니아 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는 번호를 에어리어 코드 기준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442번을 에어리어 코드로 하고, 번호는 프리픽스는 210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고 3개의 번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이제 사용 가능한 번호들이 나타나게 되고, 현재 3개의 번호가 자동으로 셀렉트가 되었고요. 그래서 오더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번호에 대한 오더가 되게 된 거고요. 뷰 오더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현재 펜딩 상태로 되어 있죠. 곧 있으면 이 해당 정보가 이제 프로비전 상태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 프로비전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외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번호가,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번호들은 로케이션에 각각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한국 로케이션에는 아까 저희 설정했던 번호들 중에서
1000번을 로케이션 대표 번호로 설정을 할 거고요. 세이브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 보이스메일 사용을 위해서 보이스메일에 대한 번호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 보이스 포털에 접속하는 핀 번호 설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로케이션에 보이스 포털을 활성해 주셔야지 해당 로케이션에 속한 사용자들이 보이스메일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 로케이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설정을 할 거고요. 콜링 탭에 들어가셔서 시스코 콜링 플랜으로 되어 있죠. 메인 넘버를 하나 선택을 하고 설정을 할 거고요. 저장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보이스 포털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세이브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로케이션에 대한 설정은 다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용자들한테 번호를 할당해 주셔야지 해당 사용자들이 해당 번호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한국 로케이션에 있는 사용자들은요, 한국 사용자이기 때문에 로케이션이 현재 사이트 1으로 되어 있죠. 사이트 1에서 한국 로케이션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죠. 변경을 할 때 현재 번호를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변경을 해서 가져갈지는 여부를 선택해 보실 수가 있고, 저는 외부 번호는 아까 할당을 안 했기 때문에 한국에 할당된 번호를 로케이션을 이동하면서 바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펌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해당 사용자가 이제 한국 로케이션으로 할당이 되게 되는 거고, DID 번호인 022323-1001번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링 탭에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한국 사용자원한테 해당 번호가 할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사용자들은 이제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미국 유저한테 할당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용자는 그대로 사이트 1에 할당되어 있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콜링 탭을 통해서 바로 번호만 할당을 하면 되겠죠. 폰 넘버를 선택해 주시고 전 1766을 선택하고 세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번호가 할당이 되었고요. 다시 AX 콜링 서비스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2001번은 유저 1한테 할당이 되었고요. 미국 유저한테 할당이 되었고요. 그리고 1001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유저한테 할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이벡스 앱 로그인을 통해서 전화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벡스 앱은 미국 유저로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크롬 익스텐션을 통해서 한국 유저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 유저 1 KR이죠. 로그인을 진행하고요. 이제 에이벡스 앱에 로그인해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폰 서비스에 연결 중이라고 나왔었고, 폰 서비스가 연결이 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번저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콜링 탭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전화 기능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내 번호는 이제 1766이네요. 이 사용자는 1001번이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콜링 익스텐션으로 한번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지금 데모를 시작한 지 한 15분도 안 되었죠. 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에이벡스 콜링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코 PS10으로 연결하는 번호들이 실제 아웃바운드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미국 번호이기 때문에 미국 시스코 택 번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번호네요.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Cisco Technical Support.
To report a network or environment down emergency, press 1. If you have an existing service request, press 2. To create a new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호가 연결이 되었고, 이 상단에 보는 게 HD 보이스 기능인데, 이것을 끄고 시공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도 간단히 한번 볼게요. third-party vendors or field engineers, 끈 press 상태인 5. 거고, To repeat these options, press 8. If you need additional assistance, press 0 and a Cisco support representative will be 들으신 것처럼 좀 더 HD 보이스 기능 켰을 때 잡음이 없어지고 좀 더 청량하게 들린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데모도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웹스 콜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렸고, 웹스 콜링은 그 모든 엔터프라이즈 기존의 레가시 PBX나 IP PBX에서 제공 가능하던 그 엔터프라이즈 피처 기능들을 모두 제공 가능하고, 그리고 클라우드에 네이티브된 AI 관련된 기능들도 또 제공 가능한 클라우드 사스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멀티 테넌트와 데디케이트 인스턴스를 서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전 세계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그리고 한국 미디어 파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통합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컨트롤업을 통해서 통합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올라온 게 있을까요?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팅으로 이동 기능을 사용할 때 웹엑스 미팅 라이선스가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만약 기존의 미팅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그 기능, 그 라이센스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미팅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미팅 라이센스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만약 콜링을 구입하시게 되면 컨트롤러브가 적용이 되게 되죠. 이 컨트롤러브에서 베이징 미팅이라는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베이징 미팅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게 되면 최대 그 40분까지 엑스 미팅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셔서 미팅으로 이동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올리실 타이밍에 저희가 다음 세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이제 웹엑스 컬링의 다이어 플랜 구성 모범 사례라는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은 이제 6월 13일, 그 다음 주죠. 6월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설문조사 안내 메일이 발송이 되면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네, 컬링 기능 중 AI 관련 기능이나 로드맵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콜링 기능에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AI 기능 중에서 RMM하고 LLM 두 가지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 RMM 기능 같은 경우는 아까 HD 보이스 같은 게 RMM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그 LMM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콜링 트랜스크립트와 썸머리 기능을 앞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여기 있죠. 콜 썸머리 기능을 이제 미팅에서 이제 지원하게 되었었죠. 콜에 대한 썸머리 기능에 대해서도 이제 웹스 콜링에서도 앞으로 지원이 될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 관계로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네,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요. 혹시 지금 채팅창을 봐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SRST 구성 관련 이제 LGW 예제 컨피그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네, 컨피그는 이거는 따로 설정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실제 컨트롤러브에 보시게 되면 매니지먼트 커넥터라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게이트웨이라는 옵션이 있게 되고요. 잠시만요. 보시면 매니지드 게이트웨이라는 설정이 있죠. 여기에서 애드 게이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컨테이너 설정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컨테이너에서
이 컨테이너가 그 게이트웨이에 설치가 되게 되는 거고, 이 컨테이너가 앱스 콜링하고 클라우드에 연동을 하게 됩니다. 이 디크 스크립트를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그 컨테이너 라우터의 컨테이너 형태로 매니지드 게이트웨이가 설치가 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설정을 컨트롤 허브에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은 없네요. 네, 그러면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채팅창으로 보내드린 atx_korean이라는 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면은 저희가 별도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션을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